대한민국의 하루는 수많은 손에서 시작됩니다. 뉴스를 만드는 손도 있고 판결문을 쓰는 손도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움직이는 손은 이름 없이 밥을 준비하는 손입니다.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 급식실에서 박성진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규정, 같은 식판을 마주해요. 그곳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는 공간이고 그는 그 동일함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도 판단도 신념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같은 밥이 다른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담장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모든 숫자가 더 무거워졌죠. 박성진은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가장 평범한 공무원이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마주한 양심의 기록입니다. 결론은 없어요. 다만 질문만이 남습니다. 박성진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죠. 2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났더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간단히 씻고 어두운 거실을 지나 현관을 나섭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리는 조용해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익숙한 길을 따라 시설로 향했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면 회색 담장이 보입니다. 그 담장 안이 그의 일터예요. 교정시설 뒤편 급식동은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출입문 앞에서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가요. 형광등을 켜면 넓은 주방이 차갑게 드러나죠. 스테인리스 조리대, 커다란 솥, 벽에 붙은 온도계, 그리고 벽 한쪽에 붙은 식자재 검수 기록표. 그는 클립보드를 집어들고 냉장고 앞으로 향합니다. 온도계 숫자를 확인해요. 영상 3도. 기록지에 적습니다. 냉동고를 열어요. 영하 18도. 적습니다. 식자재 납품 일지를 펼쳐요. 배추 20박스, 무 15박스, 돼지고기 30kg. 하나씩 다시 셉니다. 중량을 재고 날짜를 확인하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는지, 포장이 뜯긴 것은 없는지, 색이 변한 것은 없는지 살핍니다. 그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여요. 2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실수는 없었어요. 박성진은 자신을 그냥 밥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정시설이 어떤 곳인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업무 매뉴얼에 적힌 숫자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었죠. 급식 인원수, 식자재 중량, 배식 시간, 온도 기준. 숫자 안에 있으면 안전했어요. 그는 휴게실 TV에서 정치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동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 귀를 막지는 않았지만 끼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는 척하다가 자리를 옮겼죠. 그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복잡했고 자신의 일은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고 싶었어요. 아침 6시가 되면 조리원들이 출근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각자 위치로 흩어져요. 김치를 씻고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입니다. 박성진은 조리 과정을 지켜봐요. 불 조절은 적절한지, 염도는 기준 범위 아닌지, 배식 시간에 맞춰 완성될 수 있는지 확인하죠. 그는 맛을 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염도계 숫자가 정확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람의 혀는 틀릴 수 있지만 기계는 틀리지 않으니까요. 아침 배식이 시작되면 그는 한쪽 구석에 서서 식판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식판 위에 밥이 담기고 국이 부어지고 반찬이 올려져요. 수용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갑니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는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 사람이 되니까요. 사람이 되면 이야기가 생기고 이야기가 생기면 감정이 개입돼요. 그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인원수만큼 식판이 나가고 정해진 양만큼 음식이 소진되고 정해진 시간에 배식이 끝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배식이 끝나면 잔반을 확인합니다. 잔반통 무게를 재고 기록하죠. 평균보다 많으면 메뉴를 재검토해야 하고 평균보다 적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평균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기록지에 체크 표시를 해요. 오전 업무가 끝났습니다. 휴게실로 가서 커피를 마셔요. 동료들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봅니다. 박성진은 그냥 앉아 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피곤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이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가장 좋은 하루라고 믿어왔어요. 교정시설이라는 공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에게는 업무 범위일 뿐이었죠. 그는 공무원이라는 이름표 뒤에 자신을 숨기고 규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며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부터 급식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2배로 확인되기 시작했죠. 식자재 검수를 마치면 상급자가 다시 확인합니다. 염도를 재면 다른 사람이 다시 재요. 배식 기록을 작성하면 누군가 또 검토하죠. 박성진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자신이 실수를 했나, 민원이 들어왔나, 감사가 예정되어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늘어났어요. 매일 작성하던 1장짜리 기록지가 3장으로 늘어났죠. 사진도 찍어야 했습니다. 배식 전 조리대 상태, 배식 중인 식판, 배식 후 잔반통까지 모두 사진으로 남겨야 했어요. 외부 점검팀이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냉장고 온도를 다시 재고 유통기한을 다시 확인하고 조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박성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시설장이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시설장은 천천히 말했죠. 앞으로 모든 업무는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기록되어야 한다고요. 외부 점검이 잦아질 것이고 언론의 관심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지키면 된다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어요. 시설장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자신이 늘 해오던 일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성진은 귀를 막으려 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저절로 들렸어요. 같은 담장 안에 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절차가 달라졌어요. 식판 하나가 뉴스가 될 수 있고 국 한 그릇이 논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자신의 업무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같은 규정인데 왜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가? 온도는 여전히 영상 3도이고 염도는 여전히 기준 범위 안이며 식판은 여전히 같은 크기였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손이 떨리는가? 왜 확인할 때마다 2번, 3번 다시 보게 되는가? 왜 같은 밥을 준비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가? 박성진은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면 자신의 중립이 깨질 것 같았어요. 그는 평생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정치에도 신앙에도 특별한 입장을 두지 않았죠. 그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고 규정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같은 담장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같은 급식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손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성진은 그 감각을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하지만 외면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규정이라는 단어가, 같은 밥이라는 단어가 이전과 다르게 가슴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왔던 중립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 색도 없는 자리였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진은 늘 하던 대로 한쪽 구석에 서서 식판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조리원들이 밥을 푸고 국을 붓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수용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갔어요.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멈췄어요. 박성진은 식판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밥, 국, 김치, 나물 반찬. 평범한 한 끼였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밥은 누구에게 가는가? 이 국은 어떤 사람의 하루를 지탱하는가? 그는 그동안 수용자 개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믿어왔어요. 얼굴을 보지 않고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사연을 듣지 않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봐, 혹시라도 기준이 달라질까봐, 그는 더 강하게 나는 중립이다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이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어요. 배식이 끝나고 박성진은 잔반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양이었어요. 기록지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규정을 지켰고 절차를 따랐으며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박성진은 기록지를 덮고 조리대를 정리했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을 닦으며 그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공정한가? 같은 밥을 준비한다는 것이 정말 같은 대우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같은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식판 생각뿐이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무게, 같은 음식. 그런데 왜 마음은 같지 않은가? 박성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면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박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피곤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삼켰습니다. 그런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문득 오래전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밥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박성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하얀 쌀밥이 김을 내며 그릇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밥도 누군가를 살리는가? 내가 준비한 밥도 누군가를 살리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박성진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밥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자식들을 위해, 손님을 위해, 동네 잔치를 위해 밥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밥을 지을 때 절대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을 때도 정성을 다했고 물 조절도 신중했으며 불 조절은 마치 예술처럼 세밀했어요. 박성진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 써서 밥을 지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죠. 밥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 말은 그동안 너무 일상적이어서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들렸어요. 밥이 사람을 살린다면
그 밥을 책임지는 자신의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진은 그동안 자신을 그냥 밥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지켜온 규정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식판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밥, 국, 반찬. 같은 식판이지만 받는 사람은 모두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밥으로 하루를 버티고, 어떤 사람은 그 밥 앞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그 밥을 먹으며 미래를 그릴 것입니다. 박성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어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몰랐어요. 정말 알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그는 뒤척이며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밤은 평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성진은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켜온 것인가? 규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공정함을 지킨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판단을 회피하며 책임을 숫자 뒤에 숨기고 안전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인가? 박성진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나는 정말 중립인가? 중립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색도 없는 자리인가? 아니면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전처럼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것. 그 밤, 박성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따라 출근하며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은 알았어요.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요. 숫자는 같아도 규정은 같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때까지 그는 어머니의 말을 반복해서 떠올렸어요. 밥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밥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급식 메뉴 중 국의 염도가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는 민원이 외부로 전달된 것이에요. 박성진은 즉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일 염도 측정 결과는 기준 범위 안에 있었어요. 재측정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민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이 따라붙었어요. 왜 하필 그때였냐는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박성진은 처음으로 억울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상급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문제가 있었냐고 물었어요. 박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염도 측정 기록지를 펼쳤어요.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런데 자네도 알겠지만 지금은 숫자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은 숫자를 믿지 않아. 그들은 의심하고 있어. 우리가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규정을 어기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급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조심하게. 지금은 모든 게 예민한 시기니까. 박성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규정을 지켰는데도 의심받는 이 기분이 무엇인가? 숫자를 맞췄는데도 설명해야 하는 이 상황이 무엇인가? 그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규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 시선은 숫자 너머를 보고 있었고 그 시선 앞에서 박성진은 작아졌어요.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염도를 잴 때도 3번씩 재고 기록을 쓸 때도 2번씩 확인하며 사진도 여러 장 찍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그는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박성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피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요. 공정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려 숨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는 급식실 한켠에 혼자 남아 기록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숫자는 정확했어요. 온도, 염도, 분량, 잔반. 모든 것이 기준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은 알았어요. 숫자가 맞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양심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성진은 조리대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그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공정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중립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책임을 회피하며 판단을 미루며 안전한 곳에만 숨어있던 사람인가? 박성진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같은 일을 해도 같은 규정을 따라도 이제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조명을 끄고 급식실을 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같은 길을 따라 이곳으로 올 것이고 같은 식자재를 검수하며 같은 식판을 준비할 것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숫자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고 규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중립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되었어요. 박성진은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어두운 급식실이 조용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불이 켜질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그곳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급식실 한켠에서 혼자 남아 기록지를 정리하던 박성진은 문득 최근 회의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듯 들은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의 말이었는지 공식 문서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문장은 이상할 만큼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곧 나갈 자의 식사는 준비하지 마라. 그 말은 지침도 명령도 아닌 것처럼 흘러갔지만 박성진의 마음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겼어요. 그는 그 문장이 규정의 언어인지 사람의 피로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같은 밥을 준비해 오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곧 나간다는 말은 책임을 덜어주는 말인가 아니면 책임을 미루는 말인가. 박성진은 그 문장을 곱씹으며 처음으로 급식이라는 일이 시간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평생 같은 밥을 준비해왔어요. 오늘 들어온 사람이든 내일 나갈 사람이든 1년 뒤에 나갈 사람이든 상관없이 같은 식판, 같은 분량, 같은 온도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공정함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은 묻고 있었어요. 곧 나갈 자라면 다른가? 곧 나갈 자라면 덜 중요한가? 곧 나갈 자라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가? 박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규정은 그런 구분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문장은 계속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곧 나갈 자의 식사는 준비하지 마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군가는 그 말을 효율의 언어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요. 하지만 박성진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나갈 자라는 조건이 밥을 준비하는 손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같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공정함이라는 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박성진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잠들고 누군가는 깨어있을 것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 다른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박성진은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조건 없이 밥을 준비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조건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곧 나갈 자라는 말이 내 손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진은 평소보다 일찍 급식실로 들어갔어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조용한 공간에서 그는 식자재 검수표를 펼쳤습니다. 배추, 무, 돼지고기, 계란. 숫자를 세고 중량을 재고 날짜를 확인했어요.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는 이 식자재가 누구의 밥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사람, 내일 나갈 사람, 1년 뒤에 나갈 사람. 그들 모두에게 같은 밥을 준비하는 것이 공정함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정말 공정했는가? 박성진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전처럼 쉽게 손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조리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나누고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박성진은 평소처럼 조리 과정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치를 씻는 손, 채소를 다듬는 손, 국을 젓는 손. 그 모든 손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이 손들이 준비하는 밥은 누구에게 가는가? 그 밥은 정말 모두에게 같은 의미인가? 박성진은 그 질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박성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공무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한 번도 선택의 무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따라 출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했죠. 규정을 따르고 숫자를 맞추고 기록을 남기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는 선도 악도 아닌 자리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립이라는 말이 안전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자리가 과연 비어있는 자리였는가? 그는 평생 정치 뉴스를 멀리했습니다. 누가 당선되고 누가 탄핵되고 누가 구속되든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자신은 그저 밥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같은 담장 안에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손이 달라졌습니다. 염도를 잴 때 더 조심스러워지고 기록을 쓸 때 더 긴장했으며 식판을 바라볼 때 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죠. 박성진은 깨달았어요. 중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선택을 회피하고 판단을 미루고 책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저녁 박성진은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선택 속에서 지켜지는 것인가? 박성진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교과서에도 있었고 뉴스에도 나왔으며 공식 문서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자유는 당연한 것이었고 민주는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손으로 지켜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진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박성진은 평소처럼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앉았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화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슬퍼했으며 누군가는 희망을 말했어요. 박성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들과 나를 분리했다. 저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나라, 같은 땅, 같은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상, 나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날 밤, 박성진은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성경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는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박성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도 오래 나가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으며 성경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은 다르게 다가왔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선택 앞에서 떳떳하게 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진은 성경을 덮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만이 남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규정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그저 도피였을까? 박성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박성진은 급식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소음과 열기로 가득한 노동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수많은 삶이 스쳐 지나가는 통로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밥, 같은 국, 같은 식판. 그러나 그것을 받아드는 사람들의 사정은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형기를 앞두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곧 출소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이곳이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박성진은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배식 시간이 되었어요. 조리원들이 밥을 푸고 국을 붓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수용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갔어요. 박성진은 한쪽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식판 하나하나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처럼 느껴졌어요. 박성진은 문득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밥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는 급식실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커다란 솥, 스테인리스 조리대, 벽에 붙은 온도계, 기록지가 쌓인 책상. 이 모든 것이 그저 일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박성진은 이 공간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같은 규정을 따르며 같은 숫자를 맞추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수많은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는 곳이었으며 어쩌면 마지막 존엄이 지켜지는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식자재를 검수하고 온도를 재고 염도를 확인하는 일이 그저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상한 음식 하나가 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된 온도가 식중독으로 번질 수 있으며 부족한 분량이 배고픔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자신의 손이 단순히 밥을 관리하는 손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는 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녁 박성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멈췄습니다. 도로 옆 공터에 차를 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박성진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음과 다름 사이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같은 밥을 준비하는 것이 공정함이라면 그 밥을 받는 사람들의 다른 사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그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박성진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할 수는 없다는 것. 노을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박성진은 시동을 걸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집,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이에요. 박성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들 중 하나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하지만 평범하다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그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어느 날 박성진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공정했는가?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었어요. 다만 이전처럼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평가하지 않기로 다시 다짐했어요. 특정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일 수 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성진은 급식실에서 혼자 남아 기록지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모든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온도, 염도, 분량, 잔반. 모든 것이 기준 범위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숫자가 맞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양심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박성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담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20년을 떠올렸어요. 같은 일, 같은 규정, 같은 숫자. 그 안에서 그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안전함은 어쩌면 도피였을 수도 있었어요.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을 마비시키며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것은 아닐까. 박성진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직함이었습니다. 박성진은 기록지를 덮고 조리대를 정리했어요. 스테인리스 표면을 닦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따라 출근하며 같은 식자재를 검수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다.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일할 수는 없다. 이제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공정한가? 나는 정말 책임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떳떳한가? 그날 밤 박성진은 집에 돌아와 다시 성경을 펼쳤어요. 아무 페이지나 열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박성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가? 규정을 심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숫자를 심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선한 씨앗이었는가? 아니면 회피의 씨앗이었을까? 박성진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제는 다르게 심고 싶었습니다. 정직의 씨앗을, 책임의 씨앗을, 양심의 씨앗을 심고 싶었어요. 박성진은 성경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껴졌어요. 이 침묵 속에서도, 이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박성진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답을 주시지 않아도, 방향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그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야기의 끝에서 박성진은 여전히 같은 급식실에 서 있습니다. 그의 직함도 업무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고 여전히 같은 길을 따라 출근하며 여전히 같은 식자재를 검수합니다. 온도를 재고 염도를 확인하며 배식 시간을 지켜요. 숫자는 여전히 정확하고 규정은 여전히 지켜집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는 이제 밥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박성진은 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지 않아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중립이라는 말이, 공정이라는 말이, 규정이라는 말이 과연 아무 색도 없는 것이었는지를 계속 묻습니다. 같은 담장 안에서 같은 급식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공간에서 그는 매일 자신과 마주해요. 어느 날 아침 박성진은 배식 시간을 앞두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식판들이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곧 밥이 담길 것이고 국이 부어질 것이며 반찬이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으로 전달될 것이에요. 박성진은 그 식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침묵 속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밥이 누군가를 살리기를. 이 밥 앞에서 나도 살아가기를. 이 밥을 통해 나의 책임을 다하기를. 박성진은 답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명확한 지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무엇이 옳다는 판단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느꼈습니다. 이 질문 속에 머무르는 것, 이 무게를 회피하지 않는 것, 이 자리에서 떳떳하려 애쓰는 것이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고요. 박성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었어요. 조리원들이 움직이고 식판이 전달되며 수용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박성진은 한쪽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같은 밥, 같은 국, 같은 식판. 그러나 이제 그는 압니다. 그것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요. 받는 사람의 사정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며 앞으로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요. 박성진은 그 다름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묻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고 모레도 같은 질문이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같은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에요. 박성진은 그 무게를 내려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이 간증은 독자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누가 옳은지 말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으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같은 담장 안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각자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손은 정말 떳떳한가? 우리의 마음은 정말 공정한가? 우리의 양심은 정말 깨어있는가? 박성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질문을 함께 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서 있어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외면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매일을 견디고 있습니다.